자, 역발상 투자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투자자를 위한 내용이고요. 뭐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뭐 현재 내가 무주택자인데 난 투자를 좀 아니고 저는 그냥 내 집 마련이 목적입니다 라는 분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거를 사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투자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남보다 나은 결과. 그러니까 이게 항상 투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좋은 투자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겠죠. 다들 이걸 꿈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과 비슷한 거 나쁘진 않습니다. 나도 한 20% 벌었는데 사람들도 20% 벌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동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보통 평범 정도 되는 거고. 3번을 다들 싫어하죠. 남보다 못한 결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한 5% 벌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20%를 벌었어.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 오른 거는 좋은 일이지만 나 빼고 우리 부서 사람들이 다 20% 올랐다? 그건 못 참지. 라는 게 이제 이 3번의 결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1번을 원합니다. 나만 연봉 20% 오르고 내 주변 사람들은 5% 오르는 게 가장 나한테는 좋은 거죠. 어찌 보면. 이 상대평가니까. 근데 1번을 원하지만 3번이 될까봐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 투자의 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좀 해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냐?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합도 있죠. 보합이 있긴 있지만 이 보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100원에 샀는데 5년 지나도 1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떨어질지언정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베팅하는 게 투자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상승장에 올라타면 남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락장에 완전 막 사람들 힘들어할 때 그때 들어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 둘 중에 뭐가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락장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그게 쉽냐 이겁니다. 이런 사진으로 딱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이 소방수처럼 하는 게 좋다.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유의미한 어떤 상승을 보고 남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다들 뛰쳐나올 때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겠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기회를 잡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상황 2023년 6월에는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서는 여길 겁니다. 바로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빌라와 오피스텔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속상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저는 오늘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를 위한 내용이고요. 무주택자와 무관합니다. 이 내 집 마련과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 이번에 한번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자,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의 한 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최악의 상황이 다 누적됐다가 살짝 하나 풀린 정도? 그러니까 한 90개가 나쁜데 한 개 정도 좋아진 정도?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미분양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이 많지만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오피스텔은 어떨까? 오피스텔은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들은 뭐 계약금까지 돌려드려요 하면서 서울도 오피스텔 미분양 사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포의 오피스텔은 계약을 해라.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은 안 들어가. 대신에 계약만 해줘. 뭐 이런 거죠. 제발 내 걸 가져가 주지 않으련?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들어 뭐 30% 할인을 하고 뭐 중도금 후불제도 하고 뭐 계약금도 돌려주고 뭐 계약금 정액제로 뭐 얼마만 걸면은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앞으로 저희가 짓는 동안 전혀 돈이 안 들어갑니다라고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그래가지고 지금 뭐든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아파트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피스텔 분양받겠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분양에서 완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파트는 규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 쪽은 규제를 대단히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시장은 조금 훈풍도 부는 곳도 있고 완판도 되고 최근에 뭐 파주는 막 300대 1도 찍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파트도 규제하고
풀어주고 오피스텔도 규제하다 보니까 얘네의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파트는 풀어주고 오피스텔은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는 오피스텔을 죽이고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오피스텔 쪽은 아파트 규제를 풀어주는데 누가 오피스텔을 사러 갑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아파트들이 사실상 이 오피스텔과 좀 경쟁을 하는 걸 텐데 이쪽에서 아파트 쪽이 매매가 좀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오피스텔들은 수요가 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게 질 수밖에 없는 2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오피스텔 시장이. 거기다가 전세 사기에 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지금 아파트는 좀 덜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과 이제 빌라 쪽에서 엄청 심한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 쪽에서 이제 전세가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쪽으로 넘어왔고 가뜩이나 얘네들은 이제 잘 오르지 않는데 아파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요. 작은 것들. 시세도 잘 안 오르고 막 빠지고 막 이러는데 전세가 갑자기 수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세가를 막 끌어올리니까 전세가 매매를 막 밀어 올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세가율이 막 90% 거의 뭐 100%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자본 갭 투자라는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무자본 갭 투자가 오피스텔하고 빌라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취득세만 있으면 아니면 취득세도 안 들어가는 정도로 전세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막 수백 채를 사는 거야. 그게 오피스텔 막 940채를 사가지고 전세 사기를 일으켰던 보증금 2,500억 원을 안 준 일당이 구속되기도 하고 동탄에서는 이제 오피스텔 268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또 무자본 갭 투자를 했다가 이제 사실상 못 돌려주는 상황으로 해서 이제 뭐 검찰 송치도 되고 막 하고 이제 같이 관련된 중개사들도 뭐 같이 구속되고 막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어난 게 또 수도권에 또 100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잠적했다. 이게 지금 임대인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상 뭐 명의 신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차명으로 그냥 이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 막 이런 분들 뭐 노숙자나 신불자한테 막 명의 넘겨버리고 했던 것들도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막 계속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랑 오피스텔은 전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막 언론에서 보니까 빌라랑 오피스텔에 전세 살면은 큰일 난다더라. 너 가면 안 돼, 영식아. 아빠 나 그냥 살면 안 되나? 여기 그냥 괜찮은데. 안 돼. 너 전세 무조건 나와. 너 전세 가지 말고 월세 살아. 아빠가 돈 줄 테니까 월세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 있죠. 관악구가 가장 그 청년들이 많이 살고 다세대 빌라들도 많은 곳인데 이 관악구도 보니까 이제 전세 거래가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내에 최저점을 찍었다. 그 말은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봐도 다세대 뭐 다가구, 원룸 건물들 뭐 이런 것들에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월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사기가 뭐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분위기에서 전세를 얻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도 심각하고 전세 사기도 터져가지고 오피스텔 시장은 구축 신축 둘 다 할 거 없이 지금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신규 분양도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월, 5월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보면은 2021년, 202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전국에서 한 그래도 13,000세대, 뭐 10,000세대 정도 하던 게 지금 3,00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도권도 줄고 전국도 줄고 한마디로 지금 미분양이 워낙 또 문제도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그냥 분양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이걸 10년 단위로 보면요. 10년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분양 물량인데 이번 쿼터에 1쿼터 그러니까 23년 1분기에 1,400인 거야. 역대 최저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많이 줄은 정도가 아니죠.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이만큼 수준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붕괴된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 시행을 하는 곳이든 건설사든 어디든지 간에 오피스텔 완판을 시킬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네 현대건설 이마트 가양점 오피스텔 개발 취소. 무슨 소리냐? 이마트 가양점이 이제 영업 종료를 하고 마트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 대형 마트들이 잘 안 됩니다. 워낙 쿠팡
뭐 마켓컬리 이런 것들로 많이들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장 보는 것 자체를 좀 귀찮아하게 됐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기 이제 뭔가 놀러 가면서 주말에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곳이 대형마트였는데, 이제는 뭘 장 보러 가냐, 그냥 쿠팡으로 시키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배달로 연명을 하긴 했는데 마트들도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야, 이 좋은 땅을 뭐하러 이 마트로 굴리고 있냐, 그냥 이거 부시고 여기다가 오피스텔 하나 지어가지고 분양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막 추진을 하는 곳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이거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선 좀 기다려 봅시다. 왜냐, 여기 보면은 지금 강서구 가양동인데 지하 5층 지상 28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500실, 그리고 이제 상가들을 좀 넣어가지고 신축 분양하려고 했는데 28년 3월 준공이 목표인데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는 좀 반등이 또 오는데 오피스텔은 반등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규제 많이 풀어줬다고 그랬죠. 근데 오피스텔은 규제를 푼 게 뭐 없어요. 뭐 한 개 조금 푼 거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얘가 좋아질수록 오피스텔은 원래 안 좋아지는 대체제 성격인데. 자,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2023년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동향을 보면은 전국, 뭐 수도권, 지방, 뭐 서울 할 것 없이 다 지금 빠지고 있고,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1분기에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오피스텔 쪽은 반등도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왜 오피스텔을 주목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4월에 하나 풀린 게 있습니다. 뭐냐, 오피스텔 DSR 규제였습니다. 이게 그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를 사는 거를 규제를 다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오피스텔로 넘어가.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때려잡아야지 하면서 규제를 막 했던 것들 중에 대출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대출해 주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더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대출을 그냥 안 해주겠다 수준으로 막아놓은 게 있는데 그 DSR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만기를 8년으로 계산하는데 아파트는 30년으로 뭐 40년으로 만기 계산하다 보니까 DSR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피스텔은 막 8년으로 끊어버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야. 5억짜리 사는데 대출 막 1억밖에 안 해주고 이랬던 거를 이제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풀어준 지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한 2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여전히 전세 사기도 많고, 뭐 오피스텔 쪽에 뭐 그 나머지 규제들을 풀어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효과가 있고 뭐 반등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 풀어주긴 풀어줬다. 지금 더 나쁠 것이 사실상 없을 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눌릴 수 있는 건 다 눌렸고 하락도 다 했고 규제도 여전히 많은데 한 개 조금 풀어줬다는 거는 이제는 규제를 풀 일이 남은 거지 여기서 추가 규제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도 안 되고 미분양도 많고 규제도 여전히 많고 반등도 못했다면은 지금이 말 그대로 최악의 시장이지 않을까. 아파트 공급만 공급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선호도가 아파트가 선호도가 훨씬 높죠. 그리고 빌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그 중간쯤 어딘가가 바로 이 오피스텔의 포지션인데 그래도 2등은 합니다. 왜냐면은 아파트는 주차도 잘 되고 뭐 보안도 좋고 다 좋은데 빌라는 주차도 좀 안 좋고 보안도 안 좋고 뭔가 좀 주변 환경도 안 좋아. 근데 오피스텔은 빌라보다는 그래도 조금 규모도 있고 뭐 좀 보안도 조금은 되고 뭐 입지도 조금은 좋고 하니까 아파트에 갈 돈은 없지만 빌라는 싫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좀 산단 말이죠. 그게 좀 극단적으로 간 게 아파텔이고.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어떤 포지션이냐? 이 수도권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역세권에 많이 있는데 이 역세권에서 이 출퇴근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 젊은 부부라든지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한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중저가 주거를 좀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지금 공급이 안 된단 말이죠. 있는 미분양도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아파트랑 다르게 아파트는 청약 제도가 있고 복잡하고 해서 청약이냐 구축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피스텔은 청약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오피스텔은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시장이라는 거는 청약과 구축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공급을 활성화를 하고 이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좀 살아나고 분양이 잘 돼야 이제 앞으로 공급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하지라는 게 아파트랑 다르게 아파트는 청약 제도를 풀어주고 기존 구축은 막을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풀어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 오피스텔 가격이 좀 뭐 오르든지 최소한 빠지는 건 없어야지, 뭐 전세도 좀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야지 분양이라는 게 되고, 분양이 돼야지만 이 시행사들이 리스크를 걸고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이마트 가양점처럼 공급을 안 해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피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근데 아파트는 다 풀어주는데 왜 오피스텔을 안 풀어주냐? 최소한 주택수라도 빼달라. 이게 2020년 8월에 이제 바뀐 건데,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비주택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택과 좀 다르게 갔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렸다가 이제 또 오피스텔로 막 가는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쪽도 눌러야 되겠다 해서 지난 정부에서 막 다 규제를 막 걸어놨단 말이죠. 그 걸어놓은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택수로 포함시켜가지고 세금을 막 부과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게 항상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 이게 국가에 유리할 때만 주택으로 치고요, 국가에 불리하면 상가로 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세금 거둘 때는 주택으로 치고 세금 안 거둘 때는 상가로 쳐가지고 여기서 또 세금을 더 걷고, 취득세를 거둘 때는 상가로 취급하는데 보유세를 거둘 때나 양도세를 거둘 때는 또 주택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가한테 유리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도 안 좋고 분양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돌아갈 명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주택 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비주택인 오피스텔을 규제했다는 명분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취득세가 4.6%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주택 대출 규제가 일부 여전히 막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보유세도 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막 여전히 취급받고 있어요. 아파트보다도 불리한 물건이 아파트보다 규제를 더 받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있는데, 이런 보유세에서 주택수를 좀 빼준다거나 아니면 뭐 양도세에서 주택수를 뭐 빼준다거나 뭐 주택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없애준다거나 해서 과거처럼 뭐 70% 80%를 그냥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혜택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오피스텔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랑 똑같이 시공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물건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도 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규제를 안 풀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다 풀어놔도 사실 지금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야. 이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시공비도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투자자 포지션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규 분양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신규 분양은 이제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최대한 고가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 쪽을 조금 보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가장 눌려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은 게 아닌가.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바닥이라면 이 상태에서 규제들이 풀리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30% 시세 하락한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뭐 40% 빠진 것까지는 뭐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20, 30% 빠진 것들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주택수에서 뭐 빼준다는 정책이 나온다거나 대출 문제를 조금 더 막 풀어준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보유세를 막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의 최악의 상황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상승장에 올라탈까 하락장에 올라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역발상 전략을 써서 최악의 상황인 게 뭐냐, 그거를 내가 보고 있다가 이게 뭔가 좀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면 그때 들어가야지 라는 식으로 요 2번 전략을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규제 해제가 나올 때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택수로 안 치고 비주택으로 다시 보면서 세금 규제들이 막 풀리는 그 시기,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늦는 거 아닌가? 그때 들어가면 늦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체제 2인자한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선도해서 먼저 들어갔다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지금 그 전세 사기나 이런 심리가 오피스텔에 불리하기 때문에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 아파트처럼 바로 심리가 반등하고 바로 사야지 할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 심리가 훨씬 더 오래 얼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교집합 기간을 좀 줄 겁니다.
규제는 풀고 심리는 얼어 있어가지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그 기간을 주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쯤 들어가도 충분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규 분양은 아닙니다. 제가 신규 분양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 포지션인 분들이 지금 신규 분양 받는 거는 좋지 않고 기존 구축 중에서 하락이 되게 큰 것들, 그 중에서 역세권에 있고 서울 안에 있고 얘네들 중에 살기도 괜찮고 원래 전세 수요도 되게 높았는데 지금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시장의 그 논리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의 시세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정부에서 분양 시장을 좀 살리려고 무언가 대책을 오피스텔 시장에서 내면 그때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